이제 8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과거에 일방통행했다. 여당은 또 거짓말이다. 일단 지금은 추모, 애도 주간입니다. 잠시 정쟁은 멈춘 상태인 듯한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책임 공방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야권의 스피커로 알려진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갑자기 군중이 많이 모일 정도의 행사가 예상되면 지하철 나올 때부터 일방통행로를 설정하거든요. 지자체 공무원들 혹은 경찰들이 나와서 폴리스 라인도 치고, 이번에 사고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 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든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거든요. 저는 작년 영상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2017년인지 8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어요. 그 오르막길, 그 골목의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이전 안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이전에는 조치를 했었어요. 가짜 뉴스는 피해자와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과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가짜 뉴스들이 일부 생산 유포되고 있습니다.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혐오와 갈등을 유발하는 등 사고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여러 공방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본인 라디오에서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방 유도, 통행 유도나 강제 시행 없었다. 용산구도 그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벌써부터 선동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저렇게 하는 거는 김어준 씨가 진행자잖아요. 공영방송의 진행자입니다. 지금 우리 김종성 앵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패널들이 뭔가 사실관계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바로 지적을 하잖아요.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바로 지금 부조에서 그런 사실들을 알려오고 바로 현장에서 수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행자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패널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어떤 정책 주장에 따라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회자의 역할은 그거를 걸러내고 그 어떤 사실관계 아닌 걸 뭔가 이 갈라치기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회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김어준 씨는 본인이 진행자면서 본인이 지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국면에서 일방통행을 했다는데, 당시에 일방통행은 이 QR코드를 찍기 위한 거를 이제 통행을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곳에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쭉 가는 걸 보고 이제 일방통행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방통행이 아니라 QR코드를 찍기 위한 줄이라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진행자 본인의 어떤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때 갔는데 내가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경험 자체가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경험이 그냥 절대적인 사실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 자기 개인의 어떤 주장과 개인의 경험을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가짜뉴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위치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국가 애도 기간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사실관계 증명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다 정치 문제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지금 사실관계가 아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수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뭐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만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김어준 씨는 정확히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다기보다 작년 영상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서영주 대변인.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 일방통행이 아니냐 맞냐.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라면 박원순 시장 서울시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어준 씨의 얘기는.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 이 부분이야말로 뭐 대통령실 관계자도 얘기했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소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괴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문제로 선동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고기 파동이나 뭐 사드 괴담 이 정도의 수준의 발언일까요?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번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인 참사잖아요.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왜 국가가 이런 대응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 일부분이 좀 동선 통제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팩트에 근거한 가짜 뉴스다 아니다. 이 부분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근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뭐 그건 확실해야 되지만 예. 저기 보시면 영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겁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당시에 일반 통행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이현주 의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뭐 코로나 뭐 어떤 검진을 하느라고 어떤 동선 통제가 있었다. 그리고 2017년도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 때도 그 축제가 있을 때도 충분히 경찰 인력이 들어가서 통제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을 따져야지 김어준 씨가 이걸 명확하게 어떤 확정지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영호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분리하면 가짜 뉴스고 정부를 칭찬하면 진짜 예. 뉴스입니까? 그런 논리들이 결국에는 추모 추도 기간에 정쟁을 삼지 말자는 진심 어린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런 어떤 반응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성의치 않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예. 저 취지는 알면서도 서영주 대변인도 어떤 논평할 때 팩트를 근거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도 그러니까 서울시나 용산구가 뭔가 자체적으로 이 시민 통제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 팩트가 정확히 연도수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대통령실마저 저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든 시선을 다 일방통행으로 몰리면 그것 또한 더 과도한 문제 아니지.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뭐 어떤 저런 반응을 떠나서 저는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었다. 본인 기억에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확인해 보시면 그 자체가 동선 통제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김어준 씨가 팩트에 있어서 얘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김어준 씨의 발언 이후에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른 어떤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2017년, 18년 당시에 경찰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조사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또 뭐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이런 가짜 뉴스 당시 참사 때 모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저런 부분들이 파고드는 것들이 더 큰 문제다. 네, 승지현 의원님. 네. 한 시민단체가 최근에 저희도 한번 얼핏 짚어봤어 뉴스탑10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 중인 한 시민단체가 이번 그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뭐 바로 뭐 열기도 전에 촛불 집회 순수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 부분을 두고 여러 걱정들이 많은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걱정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망한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어떠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추모를 하는 거라면 저는 어떤 집회 누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퇴진 집회를 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진 그 단체가 이 추모를 위한 촛불 집회를 한다라고 하니 이 혹시 죽음 자체를 정치적으로 혹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직 이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집회가 지금 열리지 않았으니까 집회의 성격을 보고 만약에 그 집회의 성격이 그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저도 단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정어리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추모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집회가 어떻게 열릴 건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 얘기도 오랜만에 해봤고 저 추모 집회 성격을 두고도 벌써부터 여러 걱정과 뭐 우려 혹은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민주당의 한 의원 정확히 얘기하면 부천 지역구인 서영석 의원이죠. 서 의원이 참사 다음 날 당원 수십 명과 술자리를 해서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분이 등당했습니다. 그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요. 그 최병우 의원님. 네. 술자리를 했다. 그분들은 반주를 했지만 나는 술 먹은 게 없다. 애도 기간 중에 식사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냐. 일단 뭐 바로 반박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 어떤 시각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이게 그 10월 31일이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하고 이제 저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보면 뭐 맥주, 소주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김문수 위원장 해명대로 본인은 이제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술을 안 먹었고
다른 전형직 의장단만 일부 술자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어떤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였다. 꼭 필요한 자리였다면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럴 경우라도 그러면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31일이면 이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틀 뒤잖아요.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 공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 식사만 하고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지 여기서 술은 좀 삼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 지점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책무. 저는 그게 김문수 위원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본인이 뭐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자리가 적어도 술자리로 비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